이번 태풍 링링은 지난 2010년 충남에 큰 피해를 입힌 곰파스와 경로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곰파스 당시 충남에서는 1,058명의 이재민과 1,09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서해대교 주변에 평균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10분간 지속되면 서해대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됩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서산 민항을 반드시 유치하되 소음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에는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충남에서 분리된 이후 충남 지역 지역 내 총생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 충남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급 태풍이었던 뿌라비룬이나 곰파스 등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해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7일 자정 서귀포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와 7일 오전 6시쯤에는 목포 부근에 다가설 것으로 보이고 7일 낮 12시쯤 군산 인근, 오후 6시쯤 평양을 지나 8일 오후 러시아를 향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링링은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초속 40에서 45m의 세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전봇대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일 발생해서 오늘 현재 6일이니까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강도가 지금 매우 강한 상태거든요. 북위 30도 정도의 위도를 지나면 대부분 동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 태풍은 그대로 서해상 쪽으로 그 황해도를 향해서 북상을 하는 다른 태풍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서해상을 지나면서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우리나라는 더 큰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태풍 링링은 서해를 따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의 오른쪽, 즉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강풍 반경도 350km 이상으로 전망돼 전 지역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00년 태풍 프라피룬, 2010년 태풍 곰파스, 2012년 볼라벤 태풍이 남쪽에서 발생해서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이와 같이 서해상으로 진입해서 우리나라 황해도 또는 경기도 일부 쪽으로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북한 쪽으로 가는 그런 진로를 밟은 태풍들인데 그거와 매우 유사한 진로를 밟고 있고 그러한 태풍이 지나갔을 때 그 풍속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태풍의 속도와 강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지난 2010년 충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곰파스와 경로와 크기가 닮았습니다. 보도국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이 곰파스와 비슷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로 점차 접근하고 있는 태풍 링링이 2010년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긴 곰파스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 등 특징이 2010년 가을 태풍 곰파스와 유사하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곰파스는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강한 바람을 몰고 왔고 충남에선 1,058명의 이재민과 1,09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6일 오후 2시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발령했고 모든 공직자가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링링이 곰파스보다 서해안과 더 가깝게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링링의 예상 이동 경로를 보면 곰파스 때보다 더 서해안에 근접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곰파스는 소형이었지만 링링은 중형급 태풍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서해안 부근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35에서 45m에 이르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충남 지역에 피해를 준 가을 태풍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9월에 발생한 태풍은 모두 6개입니다. 이 중 곰파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충남에선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한편 천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루사 때엔 사망 실종 1명을 포함해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당시 강우량은 870m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 매미와 2007년 나리는 각각 이재민 7명과 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모쪼록 태풍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비가 며칠 동안 이어지면 물기를 머금은 집안은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산사태나 집안 붕괴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1년 7월 발생한 강원도 춘천 천전리 산사태. 기록적인 폭우에 펜션 뒷산이 무너지면서 봉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 등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지역에 6시간 동안 2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빗물을 머금은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비만 오면 곳곳에서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확 무너져갖고 뭐 비사에 걸려갖고 뭐 차들이 와갖고 경찰들하고 차를 막고는 막 그랬죠. 날마다 해마다 위험하죠. 뭐 이제 돌이 떨어지니 차들이 막 돌을 끌고 막. 물기를 머금은 집안이 약해지고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사태가 보통 강우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강우에 의해서 토양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우 후반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사태는 땅이 울리거나 비탈면이 갈라지고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실제 산사태로 발전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입니다. 도심 여기저기에 있는 이 같은 주택가 축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큰 비가 내리면 언제든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시기. 산사태와 낙석, 축대 붕괴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들이 강한 바람과 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태풍이 오기 전과 태풍이 지나간 뒤에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노는 비가 오기 전 논두렁과 제방 등이 튼튼한지 확인하고 물꼬리를 열어둬야 합니다. 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막고 있는 잡초나 이물질 등도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 우려가 적은 지역은 차라리 논에 물을 가둬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벼가 쉽게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밭에는 배수로를 깊게 내고 참깨나 옥수수 등은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지주대를 설치해 고정시킵니다. 사과나 배는 미리 딸 수 있다면 따두고 아직 딸 시기가 되지 않았다면 바람에 열매가 떨어지거나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미리 지주대에 가지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가능한 빨리 논과 밭에 물을 빼야 합니다. 흰잎 마름병과 도열병, 벼멸구 등이 기승을 부리기 쉬운 만큼 제때 방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침수된 후에는 즉시 물을 빼주시고 또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주시고 또 즉시 또 병해충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잎이나 가지가 손상된 과수와 밭작물에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거름과 영양제 등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해안가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가 하면 거센 바람을 그대로 맞게 되는데 그만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주변 상가와 시설물은 부서졌고 쓰레기와 바닷속 해초들은 육지로 떠밀려왔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면 특히 해안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태풍 곰파스의 경우 전남 신안군에서 초속 52m의 바람이 불었는데 콘크리트 건축물이 붕괴될 수 있는 세기였습니다. 중형급 이상의 태풍이 올 경우 해안가에선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세기인 보통 초속 35에서 45m의 바람이 몰아칩니다. 해안가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되면 선박은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무트로 올리고 어구나 어망 등은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장에서도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을 거니는 것도 전기 감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전기시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침수된 지역을 걸어가다가 감전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주변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다니시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운행도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태풍이 상륙했을 때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 태풍이 가까이 오지 않았더라도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 건물의 경우 분리 가능한 시설물은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와 지하실 통로엔 차수판을 설치하거나 모래 주머니를 쌓아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와 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미리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곳곳에 침수 피해를 남기곤 하죠. 특히 해안 저지대나 반지하처럼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더 심각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바로 해안 저지대입니다. 바닷물이 만조일 때 빗물까지 더해지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물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안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처럼 제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태풍이 오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빗물바지가 있는 곳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이물질이 쌓여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에 정비해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안 저지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발효 후에 어망, 어구 등을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으셔야 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 차량은 해안 저지대 주변에 주차를 피하고 되도록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도로에선 감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전신주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땐 바다와 가까운 곳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해안 저지대는 사전에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와 만조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미리 차수막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로 물기를 유도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의 만조 시간이 겹치게 되면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안도로, 방파제 출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해일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와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태풍. 무엇보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 제거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어떻든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에 물이 들어차거나 농사를 망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장 치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복구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김현정 기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고 하천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차량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진입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차량의 선루프를 하나 창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침투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유용합니다. 태풍뿐 아니라 홍수와 호우, 해일, 지진 등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고 심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을 때도 관련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과일, 강풍에 쓰러진 벼,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보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에 가입 농축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자 현장 기록을 치워버린다든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돼 예정됐던 여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숙박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숨 나는 태풍 피해, 필요한 보험과 보상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기상특보가 지나가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질병들이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같은 물을 통한 감염병인데요. 비 올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할 질병들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같은 장염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이 질병들의 특징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때문에 발병한다는 것인데 수인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질병에 감염되면 설사나 복통, 구토, 심하면 고열이 발생하고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 가까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있던 환자들이 이전과 증상이 나타나서 복통이 있고 구토를 하고 또 설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환자들이 이제 배설물들이 또 2차적으로 또 오염을 일으켜서 수인성 질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나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오염되기 쉬운데 오염된 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회 같은 날생선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선이나 육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겨 먹도록 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한데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섬세하게 닦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전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나 장마가 끝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물이나 식품이 병원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또 조개류나 이런 날 음식들은 충분히 익혀 먹기, 그리고 안전한 물 마시기, 그리고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이런 수칙들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발병률이 높은 수인성 질병. 위생관리에 조금만 더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서해대교 주변에 평균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10분간 지속되면 서해대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서해대교가 통제되면 서울 방향은 송악나들목, 목포 방향은 서평택 나들목에서 빠져나와 국도 38호선과 77호선을 이용해 우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이나 전북 등 장거리는 서천에서 공주나 천안에서 논산, 경부선 등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나 탑차처럼 강풍에 흔들릴 수 있는 차는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서산과 태안 지역의 주요 현안과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지부진한 서산 민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제주 신공항이 건설되면 충남에 민항이 들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며 그 전에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미 공군 비행훈련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컸던 만큼 민항기가 뜰 경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음 나오는 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도가 분명한 입장을 좀 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민항기를 띄울 테니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 이 답이 충남도로부터 명확하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면 제가 앞장서서 이 민항기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이 열악한 태안은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지역 가운데 고속도로나 철도가 없는 곳은 경남 의령군과 함께 태안이 유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성 의원은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은 6만 5천 명에 1,100만이 넘는 분들이 관광객으로 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고속도로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공사 사장 또 국토부 관계자들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빨리 이 부분을 좀 고속도로를 좀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도 했고 정부하고도 협의도 했고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에 대산공단 기업들이 발표한 8천억 원 규모의 안전 환경 분야 투자 계획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금액만 나오고 공정별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투자로 노후된 시설이 개선되면 사고 발생과 환경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첫 해년도에 이 5개사를 국정감사에 증언대에 세워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 결실이 이번에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설비가 대폭 증강이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이 대기 환경, 수질 환경이 훨씬 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각지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서산과 태안에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세종시가 충남에서 분리된 이후 충남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뒤인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10년 111조 원에서 101조 원으로 9%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업이 13.7% 하락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7%와 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역소득 통계에 처음으로 포함된 세종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15년 9조 3천억 원으로 충남의 감소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국토를 횡단하는 뚜루드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는 고성에서 강화까지 접경지 510km 구간에서 5일 동안 열렸으며 올해는 15개 나라에서 21개 팀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개인 종합 우승은 11시간 36분 19초의 기록으로 핀란드의 베티 바이니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경기도 선발팀인 가평고등학교 김태호 선수가 16위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행정안전부는 뚜루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 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2%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5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피해 조사에서 3,200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조사보다 689명이 증가한 수치로 학교별 피해 응답자는 초등학교가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스토킹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보복이 무섭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가 20%로 나타났습니다. 2019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가 25일 신성대학교 태촌 아카데미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7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전문 채용관과 중장년 창업 지원 상담관 등이 운영됩니다. 또 기업들의 인재 채용을 위한 1:1 현장 면접 부스와 기업 채용 설명회, 진로 상담 컨설팅관도 마련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관합동 청렴실천 캠페인이 6일 홍성 전통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충남도 교육청, 홍성군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청렴 홍보물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올바른 추석 선물 수수 허용 범위 등을 홍보했습니다. 예산군은 5일 덕산 온천 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이 참석해 관광지 일부 지정 해제와 관광객 유치 방안, 토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산군은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그동안 건의한 개발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홍성군이 홍보대사 9명을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로는 가수 공소원 씨와 배우 고진명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홍보대사들은 국제 단편 영화제와 홍성 한우 등 대표 축제와 브랜드 등을 홍보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미니 사과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로 평균 86g 정도여서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알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전국 재배 면적의 63% 이상을 일본 품종 후지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품종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일요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비 피해가 우려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입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당진과 홍성, 예산, 청양이 24도, 서산이 25도, 태안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이 28도, 청양이 29도, 홍성과 예산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도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은 습하고 기온은 다소 높은데요. 냉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올 예정입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3에서 10m, 서해 남부는 4에서 1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